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타로를 보기에 앞서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하고자 합니다. 트루허브 코스메틱 브랜드 빌리프의 베스트셀러 보습폭탄 크림인 더 트루크림 모이스처라이징 밤 제품에 타로카드 22종과 해설집이 내장된 유니버스 타로 세트를 함께 구성해 9월 한정 스페셜 에디션으로 선보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에디션을 소개하는 이유 궁금하시죠? 바로 제가 이 타로카드의 해설 자문과 브랜드 협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수분크림으로 유명한 빌리프와 타로, 그리고 타로 묘묘의 만남이라니 정말 타로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어요. 특히 이 타로 에디션이 더 특별한 이유는 빌리프가 선보이고 있는 가상세계관인 빌리프 유니버스 속의 타로 마스터 브리짓과 그녀의 타로 상담소를 담은 패키지 디자인으로 더욱 특별함을 더했다는 점, 내장되어 있는 22장의 타로 카드에는 빌리프 가상세계관의 빌리, 엘리, 던컨 등 다양한 캐릭터를 활용했고요. 타로 카드 일러스트도 너무 예쁘게 제작되어 소장 가치까지 높답니다. 이 카드로 리딩할 때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서 저도 빨리 사용해보고 싶어요. 또한 빌리프가 선보이는 더 트루크림 모이스처라이징 밤 전보 타로 카드 에디션은 기존 대비 2.5배 넉넉해진 125ml 대용량으로 구성되어 있어 피부 고민도 해결하고 함께 구성되어 있는 타로 카드와 해설집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고민도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타로 영상을 보시고 빌리프 타로 에디션에 대한 소감이나 갖고 싶은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께는 제가 추첨을 통해 5분께 빌리프 더 트루크림 모이스처라이징 밤 전보 타로 카드 에디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제가 카드를 뽑을 때 운명처럼 끌리셨던 카드나 끌리는 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세요. 그럼 시간 5초 드립니다. 노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노랑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고르신 카드들을 둘러보면 이번 달에는 하나의 주기가 끝나간다. 또 새로운 주기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없는 변화가 곧 다가올 수 있고요. 그 변화를 생각해서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까지 힘들었던 시간, 특히 사랑에 있어서 노랑분들은 분명한 상처도 가지고 계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번 달 노랑분들 힘든 시간 이제 끝난다.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경험들, 장점들 잘 챙겨서 기록하고 기억하자. 그리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인사해주고 기억조차 하지 말자. 이런 카드들의 메시지를 읽어볼 수 있어요. 하나의 주기가 끝이 난다는 거는 새로운 주기의 시작, 이거랑 맞닿아 있거든요. 오늘 카드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연애운 땅 밑에서 좀 마그마가 꿈틀대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다, 시작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과거와 연결되지 않은 현재는 없듯이 노랑분들에게는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시작된 이후에 다시 이 9월을 여러분이 돌아보신다면 노랑분들은 아마 내가 그때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보낼걸. 내가 9월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걸. 내가 그때는 기대감을 오히려 충분히 가질 걸 그랬어. 이렇게 여러분이 9월을 돌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랑분들은 이번 달에는 특히 다가올 사랑을 좀 기대하는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랑을 할까? 나는 사랑할 준비, 또 사랑받을 준비 돼 있나? 이런 생각 미리 하시는 게 정말 좋겠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번 달에 여러분이 준비가 잘 안 되신다면 누군가가 딱 나타났을 때 그 상대방의 의도라든지 또 마음이나 표현 이런 걸 좀 의심하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나치게 좀 예민해지고 날서 있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자. 이런 키워드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지금 여러분은 사랑에 대한 생각을 좀 외면하려는 모습도 읽어볼 수 있거든요.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그리고 9월의 시작 부분에서는 좀 과거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특히 부정적인 생각 좀 크다고 보이거든요. 주변에서 연애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는다든지 또 미디어에서 어떤 보여지는 사랑이 있다든지 이럴 때마다 좀 심드렁해지고 어깨에 기운 없이 축 늘어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도 읽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내가 지금 이럴 때는 아니야. 나 연애할 때 아닌데 그런 생각 해봤자 뭐해. 약간 차가워진 마음 볼 수 있거든요. 혼자 있을 때는 특히 과거에 대한 생각이 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사랑이 쉬운데 나는 이제까지 과거에서 좀 어려웠어. 이런 생각 때문에 다시 혼자 있는 시간에 침울해지는 그런 모습 볼 수 있거든요. 오늘 먼저 들어온 칼의 여왕 카드 보시면 언덕 위에 앉아서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 보실 수 있어요. 이 칼을 들고 있다는 거는 내가 똑부러지게 판단하고 내 판단력을 나는 믿고 그리고 나서 행동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상태를 보여주거든요. 이 칼의 여왕이 보여주는 모습이 지금 여러분이 현재 일상생활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칼의 여왕이 보여주는 모습이 여러분이 현재 일상생활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마 최근 또 이번 달 초반까지 여러분은 연애운보다는 좀 외적으로 날카로워 보인다든지 똑똑해 보인다든지 논리적으로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주목받게 될 수 있거든요. 일상적인 운세에서 생각해 봤을 때 노랑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이번 달 당당하게 행동하게 되고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도 자신감도 생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칼의 여왕 카드는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내면에 계속 외로움을 품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표정도 보시면 시크해 보이기도 하고 좀 무표정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주변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이렇게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겠다. 이런 마음 상태가 강한 초반을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면에는 사실 칼 3번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마음에 상처가 나 있고 이 상처를 내가 계속 기억하고 곱씹게 된다.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또 이번 달 여러분의 대표 키워드 카드가
달 카드이기 때문에 고민, 깊은 생각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달에 이 키워드인 달 카드는 과거에 대한 슬픔, 연애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괴롭다라기보다는 뒤에 어떤 외부적 사건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이거든요. 뒤에 들어올 상황 때문에 고민하게 된다. 앞날을 두고 고민하게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달 외부적인 사건을 읽어보면 여러분의 대표 키워드가 달 카드였던 거에 비해서 반대로 태양 카드가 들어와 있거든요. 또 나머지 카드들과의 조합을 고려했을 때 노랑분들한테는 이번 달 새로운 인물이 들어올 가능성 크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동안 여러분과 연락이 닿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다시 다가올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재회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동안 여러분이랑 교류가 없던 사람이 다가와서 여러분한테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줄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분명히 노랑분들한테는 9월에는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기운이 있거든요. 또 여러분의 대표 카드인 달 카드랑 비교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에는 해가 비치는 시간이 있고 또 해가 지고 나면 어둠이 내려앉는 시간이 있고 이 달의 주기, 태양의 주기 각자 시작이 있고 각자 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노랑분들에게는 내면에 있었던 어두움을 끝낼 수 있는 태양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태양이 떠오르는 계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태양이 뜨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오히려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게 될 수 있거든요. 빛이 오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상대방이 연락을 준다든지 마음을 두드릴 때 여러분이 문을 걸어 잠글 수 있고요. 혹은 상대방의 마음을 오해하게 될 수 있고 또 주변에서 좋은 사인이 들어와서 누군가 소개를 시켜줄 수 있고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나는 마음 준비가 안 됐으니까 거절할래요.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또 속으로는 상대방의 조건이나 기준을 보면서 내가 지금 저런 사람 만날 땐가? 저런 사람 만나야 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은연중에 상대방을 깎아내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이라는 것도 결국은 나의 과거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 고정관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잠재력을 사실 제대로 파악해 보려면 내가 직접 만나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그 인연의 끈 자체를 스스로 끊어낼 수도 있어요. 이번 달 노랑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이 사람은 분명히 좋은 점이 있거든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일단 여러분한테 다가오는데 그 의도가 굉장히 깔끔해요. 또 만남이나 인연에 있어서 예의를 충분히 갖추고 있거든요. 이 먼저 들어온 칼 1번 카드를 보시면 멀리 보이는 언덕 그리고 무지개가 있어요. 이걸 내가 정복해 보겠다. 내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또 앞길이 험난하더라도 나는 내 결정을 두고 후회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이번 달에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좀 넘기 힘든 산이다. 하지만 무지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쉽게 여러분한테 다가오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의도 자체가 태양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어두움의 주기가 끝났다. 나와 함께 승리의 태양을 마음껏 누리는 건 어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거든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소개해주는 상황이라면 정말 순수하고 맑은 사람, 또 여러분이랑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좀 꼼꼼한 성격인데 과감한 면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상대방은 과감하지만 꼼꼼한 게 부족한 이런 식으로 서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고요. 합쳐졌을 때 정말 조각이 딱 맞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재회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까지 노랑분한테는 좀 어두웠다면 이제는 태양의 기운처럼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다. 나 이제 달라졌어. 나 이제 어둡지 않아. 이런 표정을 짓고 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회라고 한다고 해도 이번 달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이 사람, 이분은 여러분한테 좀 새로운 느낌, 프레시한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놀라움이 숨겨져 있는 사람이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 놀라움을 잘 보여주지 않았고 이제 여러분한테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가운데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여러분이랑 좀 진중하게 사랑을 해보고 싶고
또 인내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열매에 대한 생각도 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쉽게 사랑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번 달 여러분을 두고 마지막에는 완즈 1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지가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죠. 또 이 칼 1번 카드의 무지개가 이 완즈 1번 카드의 무지개로 이어지거든요. 처음 시작은 겸손하게 하지만 이 나머지 무지개의 끝도 이 사람이 쥐고 있어요. 내가 당차게 한번 해보겠다. 또 내가 노랑분이랑은 좀 새로운 역사를 이제 만들어 가고 싶다. 나는 태양의 기운을 가지고 왔다. 앞으로 인내의 시간, 또 둘이 만들어가는 추억도 쌓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나무를 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이 새로운 나무를 심는다는 거는 이 카드에 보여지는 이미지처럼 당연히 나무에 잎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잎을 기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잎이 꽃을 만들게 될 거고 또 꽃이 열매를 만들고 또 열매를 심으면 다시 새로운 생명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가오는 사람은 여러분과 진작부터도 좀 긴 사랑을 염두에 두게 되고 또 결혼이나 아이까지 염두에 두는 평생의 사랑을 꿈꾸는 그런 상태에 돌입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노랑분들은 이번 달에는 사실 여러분의 마음을 좀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사람, 이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다가오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에 맞춰서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할 준비가 되어야 되고 또 사랑을 받아들일 상태가 돼야 그 신호를 놓치지 않을 텐데요. 오늘 들어온 조언 카드들 보시면 천천히 숨을 크게 쉬어라. 이제 이런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이 천천히 숨을 크게 쉬어라 라는 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는 좀 장기적인 레이스가 펼쳐질 것이고 마라톤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한 주기가 끝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주기가 올 거니까 새로운 주기에는 진짜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사랑이 이제 시작될 준비를 하는 시기예요. 이제 여러분은 과거에 묵혔던 먼지들, 상처들 이제 털어내셔야 돼요. 혹시 노랑분들이 가지고 계신 물건이나 짐이나 이런 추억거리들 그런 것 중에서 혹시 과거의 사랑을 떠올리게 만드는 게 있다면 그건 정말 이번 달에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죠. 노랑분들은 그래서 9월 달에는 이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집에, 여러분 공간에 새로운 것이 채워져야 돼요. 이제 그렇다면 그 전에는 들어올 자리가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청소를 하시는 게 좋겠죠. 정말 실제로 약간 미니멀리즘 과정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이고요. 그 자체가 굉장히 깊은 힐링이 될 것이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이제 힐링을 해야 한다. 치유의 시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조언도 들어와 있어요. 또 노랑분들에게는 곧 사랑이 온다라는 러브카드, 약속이 되어 있다. 약속의 징표가 있다. 다음에 다가올 사랑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온다. 이런 뜻을 가진 목걸이가 그려져 있는데요. 또 이 목걸이가 가리키는 심장, 이 심장에는 뜨거운 사랑, 이걸 온전히 가져오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랑을 기대해라 라는 메시지가 이 카드에 담아져 있어요. 또 가운데 들어온 동물 카드 보시면 수달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당신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옵니다. 전환기, 과도기, 변화의 시기가 오니까 이때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또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를 맞이해라 라는 메시지가 들어왔는데요. 이번 달 노랑분들에게 들어온 카드들 종합적으로 둘러보면 여러분에게는 이제 우울하고 좀 힘든 시기, 이번 달 서서히 마무리될 거예요. 이제 그때에 맞춰서 여러분이 청소를 하면서 과거의 찌꺼기들을 버려야 되는 시기가 이번 9월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다가오는 변화, 새로운 인물, 새로운 사랑의 시작은 뭔가 갑자기 끝나고 갑자기 시작되는 건 아닐 거예요. 천천히 해가 떠오르는 그런 분위기처럼 서서히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정말 천천히 9월 동안 한동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번 달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청소라든지 정리, 또 마음을 비우기, 힐링하기 이런 부분을 여러분 몸으로 직접 실천해 보시면서 좀 더 편안하게 사랑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초록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록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카드를 읽어보면 이번 달은 연애운의 차원에서 좀 의외의 장면, 또 여러분의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초록분들의 에너지가 좀 강해지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끌어당김을 당하는, 여러분에게 끌려오는 사람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이번 달은 초록분들의 매력이 올라가게 되고 좀 기운 자체가 강해지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도 뒤를 좀 돌아볼 만큼 여러분의 에너지 자체가 강해서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이번 달에 이 기운을 정말 잘 활용하신다면 아마 초록분들은 이번 달을 기점으로 솔로 탈출을 과감하게 선언하실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은 그 기운을 알아보실 수 있지만 일부러 좀 외면하게 되는 심리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이런 흐름들이 펼쳐지는 걸 보면 초록분들의 에너지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기는데,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여러분 이상형에 차지 않는 그런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번 달에는 여러분을 지금부터 한동안 또 다시 생각하게 된다, 오래 생각한다, 이런 사람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뒤를 돌아보는 사람, 그러면서 한동안 여러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한번 마주쳤다가 헤어졌던 재회의 운도 분명히 들어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이 재회의 상대를 두고 마음이 막 편하지가 않은 그런 시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초록분들은 이번 달 재회의 운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근처에서 좀 오랫동안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면서 계속 뚫어져라, 뒷모습을 보게 되고 계속 생각한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기운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걸 내가 잡느냐, 잡게 되면 솔로 탈출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내가 그걸 일부러라도 안 잡게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이번 달 여러분의 카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의 이미지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길에 서 계시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러분을 한번 보고 또 눈을 뗄 수 없으니까 잠깐 멈췄다가 또 자기 갈 길을 가려고 이미 돌아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파란불이 켜져서 길을 건너가는데 아까 그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갑자기 여러분 쪽으로 와서 여러분이랑 같이 길을 건너게 되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눈치챘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나는 가던 길을 건너가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꾸 의도적으로 무시하게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원래 길을 건너가려고 했으니까 가던 길을 가시는 입장이고, 상대방은 원래 길을 건너갈 생각이 없었는데 여러분 때문에 끌려서 이제 길을 바꿔서 가는 거죠. 이번 달 많은 경우에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길을 건너면서 말을 걸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 결단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여러분 심리를 보시면 그 상대방이 하는 말, 지나가는 사람이 말 거는 거, 이거 좀 무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크시거든요.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안녕 이렇게 말하고 그냥 지나가고 싶다, 이 마음이 더 커요. 그렇다면 이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큰 매력이 있지 않고 혹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 상대방은 여러분을 좀 붙잡고 싶어 하고 좀 어떻게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 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상대적인 이미지가 보여지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전반적으로 매력이 더 커지는 시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강한 시기인데, 근데 그건 뭐 일부러 흘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에너지 자체가 커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은 거기에 힘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강하기 때문에 끌려오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에너지가 강할 때는 에너지가 약한 사람한테는 안 끌려요. 오히려 이럴 때는 나의 반대 에너지이면서도 큰 에너지한테 끌리거든요. 자기력을 생각해보면 내가 자기력이 하나 강해지면, N극이 강해지면 반대 S극이 강한 쪽에 끌리지, 자기력이 전혀 없는 나무라든지 뭐 고무장갑 이런 데는 끌리지가 않잖아요. 이런 에너지의 비교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이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하고 상대방은 에너지가 별로 없다고 느끼시니까 여러분이 안 끌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도도해지는 그런 차원이기도 하죠. 물론 이 사람이 자기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매력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어떤 두꺼운 나무에 지금 가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그래서 나무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자기력이 없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좀 그냥 놓치기에는 아깝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상대방의 매력을 완전히 알아가기도 전에 약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이유, 그건 여러분의 심리에도 이미 깔려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지금 사랑에 대해서 실망감이 있는데 이번 달에 그 실망감이 조금 더 커지는 차원이에요. 또 이제까지 했던 과거 경험에 있어서는 특히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크게 남아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익숙한 사람이라든지 이제 그런 사람한테는 별로 끌리지가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아는 사람이 말 걸어도 뭐 그냥 일상적인 대화나 할 뿐이지 막 마음이 끌리지가 않는 거죠. 이 가운데 칼 6번 카드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새로 떠나고 싶다, 움직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데요. 이 카드를 보시면 배가 카드의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는 과거에서 미래로 간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그만큼 과거한테는 발목 잡히기가 싫어지고 막 옷소매 하나도 잡히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시기예요. 내가 지금 뭐 그렇게까지 연애가 급한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양보하는 연애는 뭐하러 하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을 딱 닫아놓게 되거든요. 이제 이번 달 들어온 심리를 보시면 과거에 나는 좋은 기억이 없다, 나는 상처만 남았다 라고 말해주는 동전 5번, 그러니까 나는 과거는 흥미가 없다, 새로운 데로 갈 거야, 이 칼 6번,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양보 안 할 거야, 동전 4번. 이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딱딱해지거든요. 이제 이런 흐름을 생각해보면 초록분들은 겨울이 되면서 이제 올해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일이 많아져서일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뭔가 시험을 앞두신다든지 이렇게 여러분 나머지 일상, 연애가 아닌 부분, 여기서 목표가 생긴다든지 이제 그래서 뭔가 일상을 간소화해야 되는 그런 흐름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내 매력이 커지든 뭐 자기력이 강해지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될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감정적인 부분은 더 치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흐름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초록분들의 이번 달 키워드 카드가 여사제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상태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거다, 나는 양보 안 할 거고 내 속내를 드러내지도 않을 거야, 내 마음은 그냥 비밀이야, 이렇게 딱 입을 닫고 있게 되거든요. 근데 여사제 카드는 모든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거든요. 이 여사제 뒤에 있는 성류는 여성성을 말해주기 때문에 내가 진짜 사랑을 하고 싶고 아주 진하게 사랑하고 싶고요, 내가 열매를 맺고 싶어 하고 사랑도 아주 뜨거운 사랑을 하고 싶은 그런 상태거든요. 또 앞에 이 초승달은 이 비밀스러운 유혹을 말해줘요. 이제 그만큼 에너지 끌어당김이 굉장히 강하고 응축돼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매력이 점점 커지면서 동시에 나는 안 움직인다, 내 몸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 내 마음은 안 알려줄 거야, 내 마음은 비밀이야, 약간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매력을 더 키워주게 되고 더 증폭시키거든요. 이 외부 상황의 대표적인 카드가 이 데빌 카드가 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매력이 끌어 넘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한테 목을 매게 돼요. 묶이게 되고 막 초록분들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지거든요. 이 카드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 중독적인 생각, 또 끊어낼 수 없는 유혹이 있다, 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초록분 자체가 폭풍의 눈이고요, 좀 토네이도의 핵심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회의 가능성도 있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은근슬쩍 바라보게 되고 자꾸 눈을 뗄 수 없는 이 한 사람 이상이 여러분을 바라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또 이 데빌 카드의 키워드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나머지 카드들 보시면 먼저 컵의 여왕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여왕이 이 컵의 여왕 카드를 보시면 여왕이 이미 닫아놓고 있는 컵을 계속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어요. 컵은 감정인데 이미 뚜껑이 덮여있기 때문에 이 한 번 물을 담았고 그리고 나서 덮어놨다,
포기했거나 오히려 접은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다시 보는 사람이다. 이런 강한 힌트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여러분이랑 가까웠다가 멀어진 사람, 서서히 남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하게 될 수 있고요. 혹은 호감을 한번 가졌지만 접은 사람, 이 사람일 수도 있겠죠. 공통적으로 이렇게 두 분의 관계가 약간 과거형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시간의 운명의 수레바퀴, 이걸 한번 타고 다시 온다. 여러분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사제 카드가 왔고 또 뒤에 들어온 카드들은 마이너 카드들이라 힘이 크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마음의 벽이 있는 카드들이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은 메이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또 메이저 심판 카드. 이 수레바퀴는 타고 굴러온다라는 이동이 있는 카드고 또 이 심판 카드도 원래 시체로 누워 있었는데 이 나팔 소리가 들리고 시체에서 부활한다. 이렇게 생명이 생긴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움직임이고 변화거든요. 이제 이분의 입장에서는 동공이 확 커지게 되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정말 중독적으로 생각을 멈출 수 없어. 이 마음이 계속 움직이는데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약간 이런 장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시면 이번 달은 확실히 초록분들의 에너지가 강하고 여러분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매력이 강해지죠. 물론 그 중에서 이 에너지를 좀 가장 강하게 느끼는 한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이 사람은 이번 달 여러분 때문에 좀 심장이 막 쿵쾅댈 수 있다. 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사람이 당장 어떤 행동을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미 딱 외면하려는 자세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겁먹고 감히 시도도 못하겠다. 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 또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대방이 또 행동을 어떻게 할지 전략을 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특히 초록분들 카드는 이제 여러분의 에너지가 각도가 요만큼만 달라도 아예 그 에너지의 증폭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또 상대방이 그에 맞춰서 받는 에너지 주파수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조언 카드 메시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자, 오늘 조언 카드 보시면 가장 마지막에 와일드 카드가 나왔어요. 이 와일드 카드는 게임할 때 다음에 아무 카드나 나와도 된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우리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조커 카드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와일드 카드는 어느 위치에 들어와도 되고 또 언제나 꺼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의 원래 뜻이 좀 예측할 수 없다. 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써먹을지 그 플레이어의 마음에 따라 다른 거니까 비밀을 담고 있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제 그만큼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무기가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당신에게는 조커 카드가 있다. 와일드 카드가 있다. 그러니까 적절히 사용해라. 좀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번 달에 여러분한테 휩쓸려 오는 사람, 이 사람을 여러분이 너무 확 잘라낼 필요가 없고 조커 카드처럼 와일드 카드처럼 써먹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어장에 잘 넣어보세요. 너무 강하게 뭐 잘라낼 일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냉큼 잡아가지고 내 마음을 다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기다려도 되고 다음 순서에 이 카드 써먹어도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이번 달 여러분한테 꽂히는 이 사람은 어차피 다음 달에도 멈춰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여유를 좀 부려봐도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대신 이번 달 여러분은 좀 셀프 케어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 또 디톡스의 시기, 마음 안에 너무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시거나 내가 사랑은 양보 안 해. 나 기준이 있어. 약간 이렇게 날카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좀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나라는 사람을 물씬 느끼는 것, 나의 사랑,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우선순위 기준, 이런 건 정말 왜 필요한 걸까? 또 그 중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이렇게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내면을 좀 더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달 한 사람이 멈춰서서 여러분한테 말을 걸려고 하고 또 다가오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도 사실은 다 여러분을 위해서 펼쳐지는 일이에요.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고 그 다가오는 사람을 두고 너무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번 달에는 내가 좀 매력이 있고 매력이 올라가는 시기여서 그래서 나를 좀 찔러보려는 거구나. 또 찌른다고 대뜸 화를 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너는 나 찔러보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나 이 정도 가지고는 별로 꿈쩍도 안 해. 약간 이런 태도를 가지시고 여러분 마음을 잘 돌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대신 사랑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 주시는 그런 시기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파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이번 달 연애운의 흐름 뽑으신 카드들 읽어봤는데요. 파란 분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정말 과거를 탁 발로 차버릴 수 있을 정도로 좀 거대한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번 달에는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는 한 사람 있을 가능성 큰데요. 또 여러분이 주저하지 않으신다면 이 사람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또 이 사람의 특징들 보시면 과거에 등장했던 사람이기보다는 좀 뉴페이스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달에 많은 분들은 결정적으로 딱 한 테이블에 두 분이 마주 앉는 그림 보실 수 있어요. 혹은 두 분이 딱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머지는 다 아웃포커싱 될 정도로 딱 둘만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흐름들을 읽어보면 파란 분들은 이번 달에 어떤 소개팅이라든지 선, 또 어플 만남, 이렇게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랑 딱 1대1 장면에 들어서서 정식으로 만나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또 연애운이 가장 좋아지는 시기거든요. 이제 이런 점을 잘 활용해 보시면 이번 달 파랑분들은 주변에서 누구 만나봐라, 친구 자연스럽게 소개받고 이런 장면이 있을 때 여러분이 더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한테 더 매력이 돋보여지는 그런 시기고, 또 여러분도 새로운 사람이 좀 더 신선하게 느껴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전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파랑분들은 일부러 새로운 장소에 가신다든지 새로운 취미생활, 공부 이런 거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모임에 들어가시는 것도 좋아요. 새로운 만남을 주선하신다든지 이제 그런 것도 연애운 흐름에 좋고요. 특히 또 행사나 경조사 이런 것처럼 옷을 차려입어야 될 때, 조금 어색한 사람이랑 인사해야 될 때, 이럴 때 여러분의 인상이 더 좋아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란 분들은 뭔가 시작하는 것, 처음 만나는 사람, 어색한 상황 이런 게 여러분의 연애운에 더 긍정적일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이번 달에는 여러분한테 한 사람이 다가오는데 이 한 사람이 딱 여러분 연애운의 핵심이거든요. 이 사람이 딱 좋다. 딱 이 사람이 핵심이야. 하늘이 아예 딱 찍어주고 있어요. 마치 이 사람은 여러분이 인형 뽑기 게임기 앞에서 인형을 하나 골라서 쑥 뽑아서 이제 꺼내는, 여러분 손에 딱 새로운 인형이 들어오는 좀 이런 장면 같이 보이거든요. 이제 그만큼 파란분의 9월에는 한 사람이 딱 정면에 등장해요. 두 분을 비교해서 봤을 때 이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한참이나 기다린 사람이다. 과일이 여무는 것처럼 좀 성숙한 매력이 돋보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성숙하다. 이런 이미지가 강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나이가 여러분보다 좀 많을 수 있고요. 어떤 경험치가 높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랑 대화를 나눠보면 뭔가 들을 얘기가 많고요. 또 듣다 보면 여러분이 한참 생각하게 되는 여운이 남는 대화, 좀 이런 점도 보여요. 일단 이분이 가지고 온 키워드 자체가 힘 카드이기 때문에 지식이 굉장히 깊을 수 있고요. 자기 분야 혹은 취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연구를 좀 오래 한 사람, 통찰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그거를 말로 막 번지르르하게 얘기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뒤에 은둔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지혜는 많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을 막 아래에 두고 휘어잡는 사람이 아니고요. 좀 소박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어쩌면 두 분이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는 확실히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황제 카드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주도적으로 대화를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어디서 만날래요? 뭐 먹을래요? 약간 이런 것도 여러분이 주도해야 되는 관계가 되고요. 상대방 그럴 때 그냥 상관없어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라고 보여져요. 또 대화가 한참 이어질 때도 이분은 좀 말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냥 조용히 듣는 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반응을 좀 심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두 분이 대화가 끝나고 나면 뭔가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는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한테 배울 점도 있는 것 같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근데 이 사람이 좀 반응이 시원치 않으니까 나랑 얘기하는 게 좀 싫은 건가? 좀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분의 성향 자체가 지금 완지의 시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듣게 되고 좀 흥미롭게 바라본다라는 키워드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 얘기를 들으면 그냥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밖에 웃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이분 입장에서는 엄청 크게 웃는 거고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파란분은 좀 귀엽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관찰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막상 시간이 지나서 두 분이 만남을 끝내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는 진짜 파란분이 의외의 매력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이제까지 만나본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나랑 다르긴 하지만 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또 원래 겉으로는 막 그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은둔자는 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또 연애 경험은 좀 적을 수 있어요. 이 앞에 있는 힘카드의 사자가 이렇게 장성할 때까지 이렇게 사자가 완전히 클 때까지 연애를 별로 안 해봤을 수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또 여러분한테 반응을 잘 못해서 그렇지 본심 자체는 여러분에 대한 호감이 있고 호기심이 강한 상태다라고 보여지고요. 대놓고 여러분한테 말하지는 않아도 이분이 이제 자기 친구나 자기 가족, 자기 주변 사람한테는 내가 얼마 전에 이런 사람 만났는데 참 괜찮은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설레발로 얘기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을 두고 상상할 수도 있거든요. 과연 이 만남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하게 돼요. 뭔가 운명 같은 조합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여러분이랑 좀 천천히 만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이 훨씬 더 속도가 빠르죠. 이 윗줄에 보이는 파란분들의 카드를 보면 여러분의 이번 달 대표 카드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 내면에서 힘이 막 생긴다기보다는 외부에서 사건이 확 들어오는 게 강해요. 그리고 이게 사건이 강하게 들어온다기보다는 작은 사건이 들어오는데 그 작은 사건이 나한테 굉장히 큰 통찰력을 주게 되고 좀 무게감이 있어요. 아하 모먼트라고 부르는 좀 큰 깨달음이 오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제 운명이 이번 달에 파랑분들한테 할 말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 다른 카드 고르신 분들보다 아마 파란분들이 이번 달 좀 더 큰 운명, 좀 큰 변화, 운명이 말해주고 있는 좀 묵직한 사건, 이걸 맞이할 가능성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가장 먼저 이 데스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의 뭔가는 확실히 끝난다, 완전히 끝난다, 새 시대가 온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저승사자는 그냥 온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저승사자를 데리고 왔거든요. 이 보통 저승사자를 보면 좀 두려워하지만 이 교황이 저승사자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어린아이들이 저승사자를 맞이하고 있고 드디어 왔다. 약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말이 지나간 자리 아래를 보면 왕이 쓰러져 있는데 이 왕은 구시대, 구태의연한 것, 이제 이걸 의미하거든요. 또 저 멀리 태양이 뜨고 있고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더러운 물은 이제 씻겨 내려갈 것이다. 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이 저승사자는 그냥 죽음을 말하러 온 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이 독재자를 물리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온 존재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냥 온 게 아니라 운명의 수레바퀴를 타고 운명의 힘이 왔고 이제 여러분에게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또 새로운 왕국이 되겠죠. 왜냐면 왕이 죽었으니까요. 근데 그럴 때 바로 뒤에 여러분이 황제 카드를 끼고 오셨거든요. 진짜 왕은 나다. 이제 온전히 결정할 수 있다. 좀 이런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사실 파랑분들은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또 데스 카드 이런 게 좀 은유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카드들이 다 좀 현대적으로 해석이 어렵게 다가오는 카드들이거든요. 하지만 확실히 황제 카드까지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 파랑분들은 이제까지는 사랑에 있어서 결정권이 좀 타인에게 있었고 좀 세상에게 있었다라고 보여진다면 이제는 이제 이번 달에 들어서면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오듯 자연스럽게 과거의 시대를 청산하게 되고 여러분한테 권력이 온다.
황제의 상징을 말해주는 권력, 이게 연애운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다음 사랑이 시작될 것이다. 그 사랑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이 주도하고 특히 이 황제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다 본인이 스스로 맺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여러분은 좀 구태의연한 것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실 것이다. 좀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번 달에 과거 사람보다는 이 데스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랑 만났을 때 기운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죠. 또 거기에 완즈 8번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권력이 있는데 그게 아주 세상에 순식간에 내리꽂게 되거든요. 뭔가 함축적인 의미로 주도권, 사랑에 대한 주관이나 가치관 이런 게 아니라 이 완즈 8번으로 끝났다는 거는 실제로 액션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실행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런 사건이 있다. 근데 그 사건을 마주하면 여러분이 직감하실 것이다. 아, 이건 내 눈앞에 펼쳐지는 나의 일이다. 그냥 꿈속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펼쳐지는 진짜 내 사건이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사랑이다. 또 이것은 운명의 수레바퀴를 타고 왔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온 거다. 그리고 내가 이번 사랑에는 황제다. 내 능력이 온 천하에 발휘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파랑분들은 일부러라도 어색한 사람들이랑 인사를 하실 때 혹은 공적인 발표 기회가 있을 때 나서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럴 때 내가 뭔가 예의를 갖춰야 한다든지 경조사 자리에 간다든지 옷을 차려입고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에서 황제의 느낌으로 표현해야 될 때 이제 이럴 때 좀 더 당당한 태도를 가지시는 게 여러분 연애운에 가장 좋다고 보이고요. 뭔가 측은해 보인다든지 처량해 보인다든지 슬퍼 보인다든지 뭔가 수줍다든지 수동적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는 구태의연하다. 나는 이제 황제다. 당당하지만 한편으로 나는 황제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춘 사람이다. 상황을 또렷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 보여주시는 게 좋겠고 또 이런 이미지를 보면서 여러분한테 다가오고 싶어하는 뉴페이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오늘 파랑 고르신 분들은 여러분의 심리랑 상황 카드에서 이미 조언들이 많이 뽑혀져 나왔는데요. 그래서 또 조언 카드들은 이 조언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을 좀 격려하는 그런 차원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 황소자리 하연달 카드, 이 황소자리는 원래 뚝심이 있고 좀 진중한 별자리거든요. 근데 이 황소자리가 하연달까지 왔다는 거는 뚝심이 이제 결과로 드러낼 때가 됐다. 이제까지 정말 뚝심을 지키느라 고생이 많았다.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서 일해왔다. 또 누구로부터 주목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대접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오직 스스로를 믿었기 때문에 성장했다. 이런 파란분들한테 들려주는 위로의 의미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신을 자랑스러워해라. 스스로 토닥여주고 진짜 잘해왔다. 이런 의미가 있는 카드예요. 또 뒤에 들어온 토파즈 카드에서도 보시면 용서가 치유합니다.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분노의 감정이 있으시면 다 풀어내세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저승사자가 오기 전까지 파랑분들은 이제 예전의 사랑을 통해서 고생하셨을 거고 또 여러분이 정성을 다하고 뚝심 있게 진심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돌아온 게 막상 상처로 남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들어온 황소자리 하연달 카드 이제 그런 시기는 끝났다. 그리고 또 과거에 대해서 화낼 필요도 없다. 또 스스로 내가 왜 그랬지 자책할 필요 없다.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다. 죄책감을 가지고 계속 과거를 생각한다면 그건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감정을 계속 해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용서는 나 자신에 대한 용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치유를 위해서 가장 좋은 시기, 이 완벽한 신의 타이밍, 이제 파랑분에게 오기 시작한다. 이 디바인 타이밍 카드도 들어왔는데요. 우주에 이 모래시계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원래 시간을 두고 좀 우리 타이밍, 내가 원하는 타이밍, 그걸 계속 생각하고 좀 조급하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우주에는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모래시계가 그려져 있대요. 신의 타이밍은 또 태초부터 계획돼 있다. 외부에서 막 어떤 사건이 빨리 생겨라 이렇게 조바심 내지 말아라. 가장 좋은 때는 어차피 우주에 새겨져 있다. 이런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파란분들의 이번 달 연애운은 새로운 사람이 확실히 들어오는데 근데 이 장면 자체는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타이밍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거든요. 내가 뭔가 억지로 만들려고 하실 필요 없이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장면 그럴 때 용기를 내는 그런 모습
이렇게 판만 깔아주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의 운명의 이야기를 이제 써내려 갈 건데 그때 뒷자리에 앉지 말아라.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이 개구리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매력을 표현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 어색한 상황이라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뒷자리에 앉아서 물러서지 마시고 예의 바르지만 동시에 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태도 보여주시는 게 좋겠고요. 내 운명의 자동차가 있는데 그 운전자는 나다. 나는 뒷자리에 앉지 않아. 나는 이 대화를 내가 이끌어 갈 거야. 이렇게 자신감을 조금 더 가지시고 일상의 태도를 잡아가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당당한 모습이 새로운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을 거고 또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운명의 인연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커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고 딱 두 분이 만나는 장면, 그게 바로 우주가 기다려온 순간, 이 운명이 말하는 메시지다. 이런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파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빨강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빨강 고르신 분들,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를 둘러보면 이제 이번 달에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그 시선이 좀 뜨거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이 상대방이랑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어요. 대신 이번 달 여러분이 빠져들 수 있는 이 관계는 좀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흔들리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이 기운을 좀 길게 이어가려면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또 양쪽에 똑같은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오늘 고르신 분들 중에서 빨간 분들이 이제 이번 달에는 좀 가장 육체적으로 끌린다든지 육체적인 만남, 여기 흔들리실 수 있는 가능성 가장 크다고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육체적인 매력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을 보면서 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생길 수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은근히 당기면 좀 훅 상대방이 딸려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고무줄의 끝을 여러분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달에 내가 저 사람 한번 당겨볼까? 라고 한번 확 당기시면 이렇게 은근히 스킨십을 유도하실 수도 있고요. 눈빛을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상대방이 약간 정신줄 놓고 달려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에너지 자체가 좀 불처럼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는데 이제 또 금방 식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주의하신다면 이제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좀 도화살의 기운이 강해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연애운에 좀 더 긍정적으로 활용할까? 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달 빨간 분들은 여러분이랑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한 분이 일단 카드에 쫙 펼쳐져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까지는 여러분을 좀 로맨틱한 관점으로 보지 않았는데 약간 배경처럼 친구나 동료의 상황 이렇게 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에 여러분 때문에 갑자기 확 흔들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오늘 들어온 컵 3번 카드를 보시면 이 카드는 전혀 로맨틱한 감정이 없는 카드거든요. 좀 편하게 얘기하고 그냥 수다 떠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제 이 카드는 원래 키워드가 회식이나 뭔가 편안한 동료 이제 이런 분위기를 묘사해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처음 여러분한테 봤을 때 첫인상 이런 걸로는 빨강이랑은 그냥 친구처럼 그냥 아무 사적 감정 없이 대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번 달 대표 키워드가 바로 타워 카드거든요. 이 타워 카드는 교통사고랑 비슷한 충격. 지금 보시면 타워에 번개가 치고 있고 또 타워가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이 떨어지거든요. 이 타워에서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이 상황이 충분히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은데 난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 고정관념이 있었고 근데 여기 외부에서 충격이 강하게 오면서 고정관념에서 확 벗어나게 돼요. 이 틀을 깨게 되는 사건이 들어온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빨간 분들은 사실 이번 달 연애운에서는 여러분한테 충격적인 사건이 온다가 아니라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충격적인 사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내가 당기고 싶어서 한번 당겨봤어, 뭐 이런 정도 수준이면 상대방은 확 끌려가게 돼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소용돌이가 치고 있을 때 그 소용돌이의 핵이고 이 태풍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분의 입장에서 갑자기 교통사고 당하는 거죠. 빨강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약간 이런 수준으로 확 끌린다고 해요. 이제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두 분이 육체적으로 정말 확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뭐 회식하고 나서 갑자기 둘만 시간을 가진다든지, 뭐 혹은 우연히 그냥 여러분은 머리카락을 넘긴다고 넘겼는데, 뭐 머리를 묶었는데, 근데 상대방이 확 꽂힌다든지, 약간 정말 의외의 장면, 뭐 엉뚱한 장면, 여기서 상대방이 끌리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그 이후에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약간 실수하는 척하고 뭔가 순진한 척하면서 여러분이랑 기회를 만들고 싶어하고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게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번 달에 상대방이 약간 순진한 척하면서 여러분한테 끼를 부린다든지, 또 거꾸로 이 사람도 여러분한테 작업을 걸고 싶어서 뭐 물건을 흘린다든지, 가까이 와가지고 갑자기 귓속말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 뒷담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여러분이랑 접점을 만들고 싶어하고 건수를 만들고 싶어해요. 뭐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은근슬쩍 터치를 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작전도 만들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번 달에는 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한번 먼저 끌려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여러분한테 좀 주목을 받고 싶어 하고, 나 좀 봐줘, 약간 이런 신호도 강하게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신호들은 다분히 좀 육체적인 흐름이 강하거든요. 또 혹은 상대방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매달리게끔, 자기한테 확 거꾸로 호감을 가지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작전을 꾸밀 수 있어요. 뭐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둘만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아주 교묘하게 이런 작전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물론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도 이 상대방의 작전을 눈치챌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오늘 카드들을 보면 컵 9번, 완즈의 여왕, 이게 다 나 매력 있는 거 알아, 너 나 지금 관심 있는 거 나도 느낄 수 있어, 약간 이런 자신감이 강한 카드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은 이번 달에 칼의 기사로 마무리가 되고, 이 대표적으로 교환 카드가 키워드로 떴기 때문에 이 몸에 이끌리는 사랑에 대해서는 좀 쳐내고 싶어지고 좀 거절할 수 있는 그 정도 힘도 가지고 계세요. 나는 진짜 사랑을 원하는 사람이야, 나는 달콤한 말에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너의 수작에 흔들리지 않아, 좀 이런 마음이 강해지거든요. 내가 뭐가 급해서 아무나 만나겠냐, 약간 이런 생각이 강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여러분이 결국은 미동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교환 카드는 대표적으로 영혼의 결합을 원하고 있다, 몸의 이끌림은 나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보다 좀 더 한 차원 높은 사랑을 원한다, 특히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원한다, 좀 이런 부분이 강해지는 시기거든요. 여러분이 좀 고고하고 좀 우아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 분위기 때문에 또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더 끌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왠지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야, 그래야 내가 이 태양 카드처럼 딱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 여러분한테 뭔가 도전 의식도 들고, 또 한 번 여러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오기를 발휘할 수도 있거든요.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자기한테 매달려야 자기가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승리감, 성취감도 있어요. 괜히 혼자 줄다리기 하는 거고 혼자 밀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빨간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멘탈이 약해지면서 이 상대방이 그물을 쳐놓으면 거기에 말려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 두 분 사이에 결국에는 에너지 소용돌이가 굉장히 강한데, 이 소용돌이의 핵심이 순간적으로 상대방한테 가버리면 여러분이 거꾸로 빨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토네이도를 만나는 것처럼 막 집이 날아가고 온 살림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소용돌이의 핵심을 상대방한테 주지 않고 여러분이 딱 가지고 계시면 뭐 상대방의 집이 날아가는 거고, 여러분은 굉장히 고요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물론 순간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 생긴 것 같다, 나도 한번 몸을 던져볼까? 뭐 까짓 거 뭐 별거 있겠어? 내가 외롭진 않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모든 주도권이 다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번 달에 빨강 분들은 이 주변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관심, 호감 이런 거를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내가 매력이 있는 건 좋고 매력을 흘리는 건 괜찮지만 말려들면 안 된다. 좀 이런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컵 9번 카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단단하게 이제 벽을 쌓으셔야 되고 또 완제의 여왕이 보여주는 것처럼 당당하게 또 주변을 잘 살피시고 흔들리지 말고 내 생각, 내 주도권 이거 뺏기면 안 되고 똑바로 나가자. 좀 이런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오늘 빨간 분들에게 들어온 조언 카드들 자세히 보시면 이 결정적으로 패션, 열정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 패션이라는 단어는 열정의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치명적으로 감정이 요동치고요. 감정이 극에 달하고 특히 이 카드에 보여지는 이미지처럼 좀 육체적인 욕망이 극대화됐을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열정 중에서 패션은 좀 위험한 열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입술이 닿는 것 같은 몸이 닿는 이런 육체적인 뜨거움 또 이런 달콤한 음식 여기에 대한 탐닉 욕구를 누를 수 없을 수 있다. 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 좀 이런 점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원래 이 패션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 열정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한자로 열도 이 뜨겁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열이 생기면 육체적인 고통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래서 이 패션이라는 단어에는 항상 원래 책임이라는 단어가 영어에는 항상 따라오거든요. 열정이라는 것은 내가 책임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그걸 유지하면서 열정을 발휘해라. 이제 열정이 그 이상을 넘어서면 그건 제어하기 힘들다. 감당하기 어렵다. 굉장히 엄숙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제 이번 달 여러분에게 열정 품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열정이 또 지나치게 뜨거울 수 있고 또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고 책임지지 않는 섬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물론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또 이 상대방의 열정을 또 적절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나도 뭔가 육체적인 욕망이나 상상 즐길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 달 여러분은 교황의 시기이기 때문에 즐기는 것 자체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거든요. 열정을 따라가고 유혹을 계속 따라가면 결국 여러분은 마음이 고민이 돼요. 여러분의 멘탈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뜨겁게 당기려고 하면 그냥 내가 도화살이 있구나. 그냥 시선을 즐기자. 이 정도만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이번 달 여러분에게 불가사리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도화살은 이 여러분의 매력이 올라간다. 사람들이 또 이러쿵저러쿵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시세 많은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또 여러분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그런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이 원래 운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항상 어떤 운이 강하면 좀 다른 운은 부족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돈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돈을 관리하다 보면 건강을 놓치게 될 수 있고요. 또 사람을 놓치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운에서도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번 달 빨강 분들은 여러분의 눈빛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고요. 또 고개만 돌려도 또 여러분의 향기 이거 자체가 매력이 될 수 있고 열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의 잠재적인 경쟁자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느낄 거예요. 빨강은 위험 신호야. 이렇게 느끼겠죠. 이 동물의 세계를 생각해보면 이 어떤 특정한 개체가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매력을 발산하면 다른 개체들도 지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활동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미도 생각해보면 수컷 매미는 사실 엄청 시끄럽게 울고 시끄럽고 크게 울어야 자기가 암컷한테 매력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매미가 소리를 크게 내면 옆에 있는 매미들은 더 크게 울어요. 이번 달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약간 원하지 않아도 경쟁자들이 여러분 때문에 화가 날 수 있고 또 경쟁자들이 여러분을 노리게 될 수 있고 여러분을 험담한다든지 곤란에 빠뜨린다든지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 좀 이런 부분 오히려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요. 대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고 여러분 눈에 띄게 되거든요. 이 스타피쉬 카드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감각에 의존해라. 이 문장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번 달 빨강분들을 시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너무 분노하신다거나 너무 많이 생각하고 또 너무 마음 쓰실 필요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곱씹어 보시기보다는
너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라. 나는 상관없다. 너는 내 인생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딱 생각하시고 오히려 무시하시는 게 낫다고 볼 수 있고요. 어차피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걸 기억해라 라는 조언도 있어요. 또 에메랄드 카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빨간 분들은 사실 이번 달 연애운이 여러분의 연애운 상승 기조의 아주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하늘은 이제 대운이 바뀌는 것처럼 연애운의 새로운 주기를 주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앞으로 빨간 분들의 사랑 자체는 이 컨셉이 점점 강해지고 강렬해지는 그런 기운으로 들어선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시작점에 여러분이 얼마나 매력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하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도화살을 이번 달 하늘이 이용하고 어떤 사람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한번 확 치이게 만드는 것. 그건 하늘이 만든 상황이고 하늘이 이번 달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빨강 너를 정말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나는 사랑을 연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빨간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하얀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얀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 보면서 9월 연애운 흐름을 읽어봤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하얀 분들은 이번 달에 여러분을 보면서 호기심을 품는 사람, 좀 궁금해하고 좀 스물스물 다가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많은 경우 하얀 분들은 좀 근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까지는 연애 감정을 느끼지 않았던 그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랑 이번 달을 시작점으로 해서 서서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출발선에 멀리서부터 다가와서 함께 서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번 달에 이 기운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은 하반기에 썸에 들어가실 수 있고 또 그 썸을 발판 삼아서 진지한 연애까지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번 달 여러분한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좀 성향상 굉장히 차분하고요. 진중하고 또 고민에 고민을 계속 거듭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 주변에 남아있던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인연이 한 번 닿으면 꽤 길게 연결될 거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새로운 추억을 여러 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이분이 좀 천천히 다가오고 또 이번 달에는 특히 여러분을 두고 여러 실험들을 펼칠 것이다 라고도 보여지거든요. 호감을 아주 조금씩 키워가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성향이 커요. 근데 이런 점들은 이 상대방의 타고난 성품 자체가 좀 여유와 조심스러움 이게 동시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두 분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관계가 있고 그래서 주변 시선을 생각해야 된다든지 혹은 딱히 어떤 개인적인 얘기, 사랑에 대한 얘기를 확 진전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관계. 지금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발전하려면 굉장히 큰 다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미 고정된 관계가 강해서 이거를 꺾을 만큼의 뭔가 결정적인 사건이 부족하지 않나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이 사람은 여러분 근처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확실히 커요. 처음 알게 되는 확 던져지는 뉴페이스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분은 재회의 가능성보다는 좀 일상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존재감이 있던 사람, 예전에 여러분이랑 썸 타진 않은 사람, 이런 가능성이 더 커요. 일단 몸은 굉장히 가깝다고 보이거든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던가 같은 건물에 존재하는 사람, 예전엔 그냥 인사만 나눴다든지 이름만 아는, 존재만 아는 사람. 근데 알고 보니까 비슷한 루트로 출퇴근한다든지 남들 다 퇴근하고 나 야근하는데 우연히 그 사람이랑 탕비실에서 만난다든지 아침에 내가 가는 카페나 편의점 여기서 만난다든지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 앉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한 번 더 인사를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일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아니라 바깥 장면에서 한 번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제 그 상황에서는 두 분이 원래 접점이 없으니까 일단 시작 자체는 뭐 업무나 공적인 얘기를 시작하겠죠. 중요한 거는 이번 달에 한 번의 그런 마주침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계속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여러 시도들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뭔가 그냥 일상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별뜻 없이 대답할 수 있거든요. 또 그때 또 여러분의 대외적인 이미지 같은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 장면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때 얻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을 굉장히 많이 판단하거든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발판 삼아서 두 분의 관계가 진전되기 때문에 이제 하양분들은 이번 달 연애운을 좀 더 키우고 싶으시면 이 일상적인 대화라고 하더라도 그때 상대방의 눈을 좀 마주치고 진심으로 대한다든지 또 그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대화할 때 누군가 껴있다고 하더라도 대화 상대방을 무조건 조금씩 더 배려하는 것, 또 리액션도 잘하는 것, 귀를 기울여주는 것. 이런 장면을 상대방이 봤다가 좀 괜찮은 것 같다. 다음 장면에 한 번 더 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두 분의 관계가 발전되고 마음이 점점 커지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신다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빨리 마음을 주게 되고 그 마음을 새기게 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의 매력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몇 안 되는 순간만으로도 호감을 확 갖게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회사원이시라면 그렇고 학생이신 분들이라면 이제 같은 학원에 있다든지 뭐 같이 수업을 듣는다든지 뭐 건물에 있다든지 근데 원래 있었던 사람인데 뭔가 이 상황이 아닌 바깥 상황 뭐 주말이나 쉬는 날 뭐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했는데 거기서 그때 우연히 건너 알던 사람이었는데 만나고 너 여기 있었네? 약간 이런 식으로 새로운 장소에서 만나서 인사하는 그런 장면도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때 우연히 보여주는 분위기 여기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약간 치이게 된다라고 보여져요. 평소에는 알아보지 못했던 약간 다른 목소리라든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다른 분위기, 다른 향기, 다른 매력. 일상에서는 내가 일에 치여서 몰랐나? 여기서 보니까 하양분이 매력이 있네? 약간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의아한 모습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하양분들은 이번 달에 어떤 재회나 예전 썸, 예전 짝사랑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관계, 거리감이 있었던 사람, 이제까지 로맨틱한 감정 없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을 한번 눈에 보게 되고 여러분의 매력이 한번 어필이 되고 그 이후로 상대방이 좀 곱씹어보고 그냥 다른 사람 보던 거랑 다르게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 장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냥 평범해 보이는 장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냥 친구랑 있는데 우연히 어떤 사람이랑 인사하는 장면, 우연히 만나는 장면, 우연히 같은 방향을 가게 되는 장면. 이제 이렇게 일상적인 상황을 여러분이 잘 지켜보시고 그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게 좋겠다. 그때 바라보는 사람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하양분들이 쥐고 계신 이 외부 에너지, 이 사람에 대한 카드를 읽어보면 심판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상대방한테는 어떤 강력한 사인이 들어온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하양분이 원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나? 내 스타일이라고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이런 면이 있었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인물이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쩌면 상대방이 새롭게 발견하는 이 모습, 이거는 원래 여러분은 가지고 계셨던 이미지일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예전에는 그냥 여러분이 주변에 늘 있는 사람, 배경처럼 있는 사람, 존재감 없던 사람, 이렇게 관 안에 있었던 시체 같았던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팔이 불게 되면서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또 뒤에 들어온 동전 3번에서도 이렇게 몸은 가까웠지만 일상적인 상황, 여기서 벗어나서 이번 달에는 동전 1번 카드,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인상이 확 다가온다. 이분은 이번 달에 이 한 장면을 가지고 러버스 카드까지 가거든요. 여러분과 이 한 장면을 가진 다음부터 세상에 딱 두 사람만 있는 것 같이 느꼈다. 하늘이 뭔가 사인을 주려는 건 아닐까?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분은 원래 금사빠 아니고 나름 신중한 성격, 또 연애에 대해서 보수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을 보면서는 이렇게 한 장면이 기회가 되어서 다가온다. 라는 건 이분 인생에서도 이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몇 안 되는 장면이고요. 좀 희귀하고 특별한 장면이다 라고 보여져요.
또 이분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이제까지 왜 하양을 못 봤을까? 나는 이제까지 일만 하느라, 공부만 하느라 그냥 일상에 치여서 하양의 매력을 못 봤던 것 같다. 나는 이제까지 그래서 연애 감정이 죽어 있었다고 생각했나 봐. 내가 왜 이렇게 보는 눈이 없었지? 이런 생각까지 이번 달 들 텐데요. 이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을 한 장면에서 탁 치기 전까지는 로맨스에 대해서 열정이 좀 식었었겠죠. 자기 인생에서 시체처럼 사랑은 다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새로운 미래가 온다. 이분은 좀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번 달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갖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 카드를 안 보셨다면 아마 여러분은 나는 연애운에 아무 사건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은 누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냥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좋겠어 이런 마음 때문에 주변의 상황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외부에서 뭔가 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이 좀 야수 같은 면이 있었으면 좋겠어. 또 거친 그런 매력이 있어서 내가 좀 휘어잡고 싶어. 약간 이런 상상도 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이제 이번 달에는 이렇게 외부에서 막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지는데 여러분은 막상 그걸 못 잡으실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은 뭔가 미디어에 보여지는 환상이나 이상형 이거에 대한 얘기에 집중될 수 있고요. 이제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의 좋은 점을 보고 다시 또 두드리려고 하고 다시 확인하려고 할 때 나는 지금 관심 없어요. 이 드라마에 빠졌어요. 이렇게 은연중에 철벽치게 될 수 있고 상대방이 호감을 품게 되는데 여러분은 눈에 안 들어오고 나는 9월에 아무도 없어. 약간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바보 카드는 나는 상관없어. 새로운 길 갈 거야. 아직 나에게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 나에겐 열린 미래야. 이렇게 혼자만의 길을 떠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눈길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 시야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까지도 결론을 내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하양분들 카드를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면 여러분한테는 한 사람을 강력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운이 강한 그런 시기거든요. 이 주변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이제까지는 로맨틱한 시선으로 보지 않았는데 어떤 한 장면을 보고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새롭게 보게 되고 이제 막 호감을 품기 시작하고 이분은 시체처럼 연애세포가 죽어있다가 다시 깨어나는 그런 장면이 오는데 막상 여러분은 잘 모르는 환상적인 사랑이나 비현실적인 사랑 이런 데 꽂히게 되면 주변에 이런 신호를 다 못 보게 돼요. 또 감지하게 되더라도 저 사람 일상적인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그냥 벽을 딱 치게 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오늘 조언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셨을 때 나는 주변에서 연애할 만한 사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한 보석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먼저 궁수자리 상현달 카드. 당신은 분명히 행운을 이미 쥐고 있다. 행운의 힘이 있으니까 그걸 믿어라 라는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이제 분명히 여러분 손 안에 있다는 거는 주변에 좋은 신호가 이번 달에 들어온다. 그걸 믿어라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에 새롭게 사랑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분명히 존재하니까 믿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장 뭔가 어떤 고백이 확 들어온다든지 완벽한 이상형이 나타나서 나랑 대차게 썸을 탄다든지 이렇게 확 시작되기보다는 천천히 시작될 수 있고 분명히 발전이 있는 관계가 있고 나름의 속도가 있을 것이다. 잘 지켜봐라 라는 메시지들도 읽어볼 수 있어요. 당신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기준과 비교하지 말아라. 또 다른 사람이랑도 비교할 필요 없다. 대신 이제까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또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성장에 집중해라. 완성은 아니지만 성장하고 있다. 이런 문장도 적혀 있거든요. 오늘 하양분들의 카드를 읽어보면 이번 달에 여러분을 서서히 마음에 넣기 시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을 두고 막 장난쳐보려고 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냥 한번 떠볼까? 약간 이런 생각 가지는 인물도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고 예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을 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확실하다고 보여져요. 특히 러버스 카드가 들어왔다는 거는 이분의 성향 자체가 이제 다가오는 인연을 좀 소중하게 대하려는 사람, 또 인연을 유지한다는 게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 또 여기에 대해서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물론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이 상대방이 여러분의 이상형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배경으로 봤다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을 경험하기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이 거미줄을 하나씩 만들어 가듯이 이 상대방과 여러분은 천천히 추억을 새로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이 마지막에 힐링 카드도 점과 점을 연결하는 데 집중하라.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을 만들지 결론을 알 수 없지만 하나씩 그리다 보면 사랑이 완성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특히 일상의 어떤 부딪히는 대화라든지 그냥 평소의 사건들 이런 거 속에서도 상대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예의를 보여주시고 정성을 보여주시고 따뜻한 이미지를 보여주신다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의 진가를 더 빨리 알아보게 되고 또 천천히 여러분이랑 새롭게 관계를 맺으려고 할 거예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상대방이 먼저 깨닫게 되고 또 상대방이 다가오는 방식은 굉장히 겸손해서 여러분도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의 하양분들은 주변을 잘 먼저 둘러보시고 상대방을 찾아보시고 겸손하게 서로를 향해서 한 걸음씩 움직이셔서 출발선에 서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하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